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갑자기 허리를 굽힐 때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와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셨던 경험도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증의학을 연구한 이종석입니다. 요즘 발바닥에 파스 붙여야 좋다고 해서 그렇게 붙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좋은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정말 효과가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도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노우지의 백과에 다른 통증 영상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지만 단순히 아픈 부위에 붙인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검증한 방법입니다. 바로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통증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라오신 80세 김하자 님이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하자 님은 발바닥 통증으로 아침마다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파스를 매일 발바닥 중앙에 붙이고 계셨는데도 큰 효과는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김하자님의 경우 발바닥 중앙이 아닌 발가락 아래 말랑한 부위와 뒤꿈치 안쪽 근육에 붙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파스를 붙이는 위치는 단순히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과 신경이 분포된 부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의 분들이 척추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십니다. 하지만 척추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스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시멘트 바닥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겉돌기만 할 뿐 효과는 미미해요. 이럴 때는 척추에서 좌우로 3에서 4cm 정도 떨어진 부위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근육이 느껴지는 곳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지지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되면 허리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박정호 님은 10년 넘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도 여러 번 다녀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죠. 그런데 척추기립근에 길게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엉치 윗부분 즉 요천관절이 위치한 부위에도 함께 붙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박정호 님이 욱신거리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정확한 부위에 붙이기만 해도 파스의 효과는 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셨던 적 많으시죠? 얼마나 기분 나쁘게 극심한 통증인지 말도 못한다고들 하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무릎 중앙에는 단단한 뼈가 있어서 성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에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첫째,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에 생기는 주름진 부위,
즉 내측관절선이라고 불리는 곳에 붙이세요.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둘째, 무릎의 뒤쪽 오금에도 붙여주세요. 이 부위는 무릎 관절이 순환과 통증에 밀접하게 관련된 곳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0세 한은숙 님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상 무릎 앞쪽에만 파스를 붙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무릎 안쪽과 뒤쪽 오금 부위에 파스를 바꾸어 붙인 지 일주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에 아프면 머리까지 욱신거렸는데 통증이 줄어 걷기도 편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이 발바닥 통증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을 지지하는 두꺼운 막 같은 조직인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딱딱한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붙이곤 하시죠. 하지만 발바닥 중앙은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르게 붙이지 않으시면 효과를 못 보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세요. 첫째, 발가락 바로 아래의 볼록한 살 부분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말랑하고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뒤꿈치에서 복숭아뼈 안쪽으로 이어지는 근육 부위 즉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지점에 붙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5세 오경자님은 이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로 파스를 바꾸고 아침마다 발 스트레칭을 함께 하신 결과 2주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스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동작,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기 전에 발가락을 위로 당겨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한 뒤 3번 반복하면 족저근막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첫 걸음의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처럼 스트레칭과 파스 부착은 함께 해야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번엔 어깨 통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깨 통증 역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인데 특히 밤에 누울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깨 위쪽 가장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이것은 세 번째 실수입니다. 어깨 위쪽은 견봉이라는 딱딱한 뼈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근육에 있습니다. 이 근육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의 집합으로 팔을 들거나 돌리는 모든 움직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어깨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송미자 님은 반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 팔을 들기조차 어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스 부착 위치를 이렇게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 움직이는 근육인 삼각근의 앞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둘째, 어깨 뒤쪽 날개뼈 윗부분 즉 극상근 부위에도 함께 붙이셨습니다. 이 두 부위는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 근육들이 분포된 곳으로 파스를 통해 직접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위치입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파스의 성분이 작용하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손목 통증에 대한 파스 사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시거나 손빨래나 설거지 등 손목을 많이 쓰는 가사일로 인해 손목 주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손목 보호대만 착용하시거나 손등이나 손목뼈 위에 파스를 붙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손등은 뼈가 많아 파스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손목의 옆쪽 말랑한 부위, 즉 손바닥과 이어지는 쪽이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이셔야 합니다. 또한 손바닥 아래쪽 두툼한 부위,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의 근육은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저림이나 시큰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창원에 사시는 59세 정복희 님은 손목이 저릿하고 젓가락질도 불편할 정도셨는데 이 부위에 온파스를 붙이시고 따뜻한 찜질을 함께 하신 뒤 손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손목은 물을 자주 쓰는 부위라 파스를 붙여도 자꾸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이럴 땐 파스를 작게 잘라 붙이고 그 위에 방수 테이프를 덧대시면 더 유지가 잘 됩니다. 지금까지 허리, 무릎, 발바닥, 어깨, 손목 통증에 대한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선생님, 파스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파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쿨파스, 또 하나는 온파스입니다. 쿨파스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급성 통증, 즉 삐끗하거나 부딪혀서 생긴 통증에 좋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 지 이틀 이내일 경우에는 쿨파스를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오래된 통증이나 뻐근함에는 온파스가 효과적입니다. 온파스는 따뜻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3세 정성진님은 3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는데 온파스를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파스를 잘못 사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걸 엄청나게 아쉬워하셨어요. 이제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는지가 중요한 만큼 붙인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스 마사지법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 해당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면 파스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파스를 붙이셨다면 손바닥으로 척추 양옆의 근육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무릎에 붙이셨다면 무릎 주변을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셨다면 앞쪽 말랑한 부위를 중심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어깨는 반대쪽 손으로 살짝 두드리듯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붙였을 때보다 더 빠르고 강한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윤정남님은 매번 파스를 붙이기만 하셨다가 이 마사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밤에 깨지 않고 처음으로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스가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파스를 구입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2,000원에서 3,000원대의 파스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기만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의 상태에 따라 쿨파스와 온파스를 구분해 사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생긴 급성 통증은 쿨파스,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장지에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성분이 있어야 진짜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자극 제품이나 순한 성분의 파스를 고르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향에 사시는 80세 남윤정님은 매번 일반 파스를 붙이실 때마다 피부가 붉게 올라와서 고생하셨는데 저자극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붙이고 뗄 때 훨씬 편안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는 하루에 얼마나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쿨파스나 온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 오래 붙이면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떼었을 때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긴다면 다음부터는 붙이는 시간을 줄이거나 저자극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 마시고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사용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60세 김윤정님은 피부가 얇아 파스를 붙이면 매번 가려움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극 파스를 사용하시고 붙이는 시간을 6시간 정도로 조절하셨더니 이젠 가려움도 줄고 효과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스는 단순히 아픈 곳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붙이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엔 척추 좌우 근육과 엉치 위쪽, 무릎 통증엔 무릎 안쪽 주름진 부분과 오금, 발바닥 통증엔 발가락 아래 살 부위와 뒤꿈치 안쪽, 어깨 통증엔 어깨 앞 삼각근과 날개뼈 근처입니다. 손목 통증엔 손목 옆 말랑한 부위나 손바닥 아래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둘째, 통증의 시기에 맞게 파스를 선택하세요. 이틀 이내 급성 통증에는 쿨파스, 그 이후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를 사용하세요. 셋째, 파스를 붙인 뒤에는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넷째, 파스는 치료제가 아닌 통증을 덜어주는 보조수단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20분만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며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노후지혜 백과에서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8잔 정도는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관련 영상을 꼭 보시고 올바른 물 마시기 실천하시면 관절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파스 사용법으로
건강한 몸과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더 좋은 최신 건강 정보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습니다. 괴로운 통증에서 벗어나시는 그날까지 노우지의 백과가 함께합니다.